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댓글을 모니터하다가 미국 유학생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을 댓글이 있어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구독자분 한 분께서 남기신 댓글인데 읽어드려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명문대 구경 갔다가 그 앞 카페에 들러가면서 마실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 늦게 온 사람들 주문이 먼저 나가고 우린 안 주길래 우리 거 왜 안 주냐고 했더니 기다리라면서 지들끼리 한참 수다 떨다 주던 때가 생각나네요. 영어를 잘 못하니 열만 받아서 나왔는데 이건 확실히 인종차별 맞았어요 라고 하시고, 고수님은 피해가는 인종차별이 저에겐 얼마 있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저도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정말 입버릇처럼 그 미국 유학 왔을 때 그 첫 학기, 첫 1년 동안 늘 제가 이거 미국 애들 진짜 인종차별적이야 라고 저도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막 말했던 시절이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2008년이에요. 2008년이고 이제 14년이 흘렀죠. 14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년이 흐른 거예요. 14년. 자, 그럼 14년이 흐른 지금의 저는 그때 상황들이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인종차별이라고 느꼈던 그 포인트들이. 근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인종차별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영어 발음과 영어 표현, 그러니까 기다릴 때 그 리액션, 그 문화에 대한 나의 그 문화 속에서의 나의 표현 방법에 그게 미국인과 제가 달랐어요. 그래서 항상 오해 살 일들이 있고 미국인보다 항상 늦게 나오게 하는 저의 그 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잠깐 미국 여행 오신 거나 어학연수 한 1년 정도 오시는 분들은 그걸 캐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기가 유학 나와서 첫 학기예요. 그리고 첫 1년간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 온 지 이제 14년이 흐른 저는 그때 그 사건들이 인종차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저의 그 영어 표현과 영어 발음과 미국 문화에 대한 저의 리액션의 차이였다는 거를 14년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제가 욕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서야 용서하게 됐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분의 댓글에 제가 단 댓글을 읽어드려 볼게요. 자, 제가 단 댓글을 읽어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영어 발음 때문에 생긴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 미국 가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늘 말하고 다녔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영어 발음이나 영어 때문에 생긴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학교 앞은 문화 수준이 높은 곳이라서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너무 PC주의가 발달한 곳이죠. 이제 좀 영어가 되는 저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영어 때문에 오해 생기는 경우는 없고 생존만을 생각하는 같은 한인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인종차별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해 살만하거나 미국인이 못 알아듣는 영어 발음이나 표현을 이제 하지 않는 시기가 돼서 그래요. 그런 경험들을 알려주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에요. 미국 유학 초반의 한인들의 대부분이 미국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느껴요. 저도 그랬고요. 돌아보면 영어와 문화에 대한 오해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주류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인 친구가 꼭 있어야 돼요. 백인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절친인 친구 중에 백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근데 이 백인 친구한테 제가 지금 이 구독자분이 경험한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을 제가 미국 초반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종차별 당한 것 같아가지고 분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백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이 백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서 생긴 일인 것 같아. 자기 생각엔 뭔가 문화적인 오해인데 그거를 인종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지금 거의 10년이 넘는 10몇 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친구한테 엄청 따따부터 쏴서 말했어요. 뭐라 하면 네가 백인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다라고 화를 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랑 거의 친구 관계가 깨질 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절친이에요. 제가 미국 생활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이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미국 문화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같은 유학생들끼리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같은 유학생들끼리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결론은 우리 인종차별 당했다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있는 친구가 보는 다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친해지던 당시에, 참고로 이 친구도 참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친구죠. 외국인인 저였고 영어도 못했던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미국 문화도 알려주고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착한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랑 평생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이제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자기처럼 미국인들은 이제 이런 미국의 매너 관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는데, 저 같은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가 되게 심한 것 같다고 이 친구가 이제 미국 문화를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카페나 식당에 한동안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한테서 제가 배웠던 게 정말 문화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친구의 가족 문화일 수도 있고 뭐 모든 백인을 대변하진 않겠죠. 근데 이 친구는 카페나 식당들에 가면은 이제 자기도 처음 가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일단 종업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와 친해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면은 이제 식당에 가서 일단 거기가 자기가 단골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자기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식당 하나를 정해놓고 되게 오래 간대요. 그래서 웨이터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서로 이름을 알고 자기소개를 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대, 결국. 그래서 자기가 가는 식당에 그 웨이터나 웨이터리스랑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일단 가서 처음 보는 지역에 이제 처음 보는 식당에 가면은 일단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걸고 프렌들리한 말들을 해주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갔을 때나 이제 서로 안면 트지 않았을 때는 의도적으로 팁을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행 잡지 같은 데 보면 미국 가면은 팁을 뭐 15에서 20%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나 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팁을 미니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 친구한테서 배운 문화에 의하면 처음 갔을 때 팁을 의도적으로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20%가 넘게 많이 주고, 웨이터랑 웨이트리스랑 친해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더라고요. 팁 주는 식당에서도 그렇고, 팁 안 주는 식당이나 카페도 카운터가 있잖아요. 카운터 자세히 보시면 옆에 이제 이 컵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컵이 있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팁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주지 않는 팁이에요. 이런 건 자발적으로 주는 팁인데, 이런데 그냥 뭐 몇 달러 정도 그렇게 팁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종업원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 문화는 이게 사실 한국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팁 문화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종업원이나 웨이터들과 이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개념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백인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좋은 대접이나 그런 뭐랄까 친절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문화적으로 그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인인 저희는 몰라요. 왜냐면 이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백인 친구랑 친해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개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한국에서는 사실 돈 주면 장땡이고 손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손님이 왕이다라는 이 문화가 저 문화를 저도 좀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온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손님이 왕이거든요. 이게 일본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라시아이마시에 하면서 이렇게 막 손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손님을 막 오갸쿠 사마라고 하면서 손님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도 이제 너무 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아시아적인 문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손님이라 하더라도 종업원과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화 자체가 손님과 종업원 간의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을 동대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종업원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되든지, 그럼 친구가 나랑 친하면은 다른 손님보다 커피가 더 빨리 나오고 콜라가 더 빨리 나오고 음식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소셜 스킬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자주 가서 갈 때마다 팁을 많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웨이터나 웨이터리스로부터 우선순위의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점원과 고객의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랑은 다른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백인 친구와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 문화, 한국인이 절대 배울 수 없는, 백인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백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천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대우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종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은 인종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러면 좋은 대접을 받냐 안 받냐, 제가 선택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네에 이제 제가 가는 단골 식당이 있거든요.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데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저도 팁을 많이 줘요. 근데 저도 그냥 어느 여행 가서 그냥 한 번 보고 끝날 때 있잖아요.
그런 데는 팁을 안 줘요. 그러면 당연히 저쪽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팁을 많이 안 줘요. 박하게 줘요. 제 주머니를 세이브하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당연히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팁을 많이 안 주는데. 그리고 종업원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저 노력하지 않는데,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처음 보는데 잠깐 여행 간 데서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이제 푸대접 받아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백인 친구가 저한테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이 친구 한 명의, 이 백인 한 명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 뭘 해야 되냐면, 자, 이게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백인들의 평균적인 생각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해지는 백인들마다 저 떠보는데, 이 사람이 알려준 게 굉장히 백인적인 문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아웃라이어적인 할아버지니까 좀 너무 오버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백인 할아버지 있는데, 이게 제가 동부에서 일할 때 제가 모셨던 임원인데, 백인 상사였어요. 백인 임원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귀족적인 분이셨어요. 딱 봐도 귀족. 항상 매너가 있고, 밑에 사람을 항상 이렇게 매너 있게 정말 노블하게 대해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팁 주는 법에 대한 책을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책이 있대요. 그래서 서점 가면 책이 판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팁을 얼마 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 줘야 되고, 얼마 주는 게 후하게 주는 거고, 얼마 미만이 박하게 주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팁을 주는 팁 가이드북까지 사서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백인들이 이 사회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면 알수록 멘붕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책을 제가 한번 빌려본 적이 있어요. 나도 외국인이라서 좀 빌려보면 안 되냐 그랬는데, 충격적인 게 우체국 직원 있잖아요. 우체국 직원이 편지 배달하러 왔을 때도 팁을 주는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안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대접받기 위해서 이제 팁 문화가 그만큼 되게 이 미국인들은 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상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가 번 돈을 이제 자기한테 서빙해주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의 생각과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는데 뭐 언제 이렇게 미국에서 팁 다 챙겨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해는 하지 말자. 그리고 돈이 없어서 팁이나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공부하려면 바쁘잖아요. 종업원 챙겨줄 시간이 어딨어요. 종업원 감정, 내 감정도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챙겨줄 수는 없을지언정 이제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거, 인종차별은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